선생님께서 들었던 이야기로는 수석이다. 인천에선 수석이었고 전국에서도 수석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각 학문마다 원서랑 기출이랑 논문이랑 해서 예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상했던 것들이 실제 시험에도 반영이 되던가요? 정말 덕분에 올해 킬러 문제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기뻤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계속 나와서 보면서 이거를 애들이 어떻게 맞추지? 이거를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맞추지? 하면서 동기들에 대한 약간 그런 걱정과 함께 이제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합격자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쉽고 정확한 임용고시 합격 비법을 알려드리는 대여 해리이고요. 여기에 새로 모신 김형통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스페인 소속 레알 클럽 데포르티보 카라반첼과 베카르 인두스트리알 소속 축구 선수이자 2025년 인천 지역 중등 체육 임용 합격자이고 육군소의 김형통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모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 임용고시 관련해서 점수가 진짜 높으셨어요. 그렇죠? 예. 혹시 점수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차 시험 같은 경우 교육학 18점, 전공 69점으로 총 87점으로 1차 합격 컷에서 19점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면접 50점 만점으로 전체적으로 고득점으로 합격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보셨던 지역도 인천이다 보니까 사실 수도권이라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합격자 연수 갔을 때도 선생님께서 들었던 이야기로는 수석이다. 인천에선 수석이었고 전국에서도 수석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일단 정확하게 통계 자료로 나온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으로 높았던 사람이 몇 점 높았어요? 12점 정도? 12점? 예. 근데 대체적으로 몇 점 정도의 합격생들이 1차보다 높던가요? 보통은 한 3, 4점? 그쵸. 예. 다른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약간 괴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최종 합격을 하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을지 좀 궁금해요. 최종 합격 조회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학군교에서 이제 개인하게 0.4격 훈련을 진행 중이어가지고 합격 조회를 할까 고민하다가 딱 문자가 먼저 날라왔습니다. 문자가 이제 그 합격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먼저 와서 하필 근데 또 제가 그 0.4격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0.4격 해야 되나 문자는 와서 행복한데 약간 그런 만감이 좀 교차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살아오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축구선수 그리고 군인도 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교사라는 지향점을 가시게 된 계기 아니면 그런 걸 생각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초중고 축구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살에 이제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우연찮게 좋은 기회로 이제 축구 선수 생활을 하게 됐는데 부상으로 안타깝게 이제 은퇴한 뒤에 이제 다음 진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체육 교사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희 운동부는 이제 규율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저녁 점호 이후에 막 그 계단 비상등에서 몰래 막 앉아서 막 영어 단어 공부하고 운동장에서 몰래 빠져나가서 막 수행평가 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제가 이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체육교사가 돼서 학생들에게 좀 이런 공부 학업도 병행하면서 이제 좋은 그런 학교 생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체육교사라는 진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공부 기간이 어떻게 되실까요? 본격적인 임용 공부는 이제 4학년 때부터 1월에서 이제 11월 정도의 기간이었고 네. 사실 그 전부터 학과 공부가 임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면은 아마 1학년 때부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점이 엄청 좋으시던데 학점 자랑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졸업 학점은 4.48입니다. 수석이시죠? 아, 예, 맞습니다. 과 수석할 때 했던 공부했던 것들이 임용에도 좀 도움이 되었을까요? 저는 진짜 임용 합격의 지름길이 학과 공부였다고 진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1차 시험 공부 방법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의 1차 공부법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친 짓? 이라고 오,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볼 때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아서 몰라서 틀린 문제가 제가 아는데 실수해서 틀린 문제보다 더 제게 스트레스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시험을 볼 때 모든 문제들이 제가 공부한 데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범위를 보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미친 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공부한다면 주변에서 반대나 어떤 조언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저항이 좀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제 소관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인강을 들으셨나요? 직강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인강을 들었습니다. 인강을요? 그래서 교육학과 전공 모두 인강을 들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인강 외의 시간에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정말 자기 스타일이 다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전개하셨나요? 인강 강사들의 풀커리를 탔고 교육학과 전공 둘 다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1월부터 교생 실습 가는 5월까지는 절대적으로 인강을 듣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반기부터는 문제를 풀거나 뭐 오답 노트를 정리한다거나 그런 그 원서를 회독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강을 듣는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인강을 이제 듣는 이유가 어쨌든 제가 아는 개념이라도 인강 강사분의 관점에서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에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 인강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이켜 봤을 때 결국 시험장에서 생각났던 거는 마지막에 막 청킹으로 의미 없이 외운 그런 개념보다 상반기 때 인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개념들이 끝까지 다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엄청 전략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임용 합격을 위한 선생님만의 전략은 어떤 거였나요? 작년 기출 경향을 좀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 재작년도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엄청 크게 차이 났었는데 그때 제가 딱 떠올랐던 거는 앞으로 이제 변별을 위해서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교육 정책도 계속 팔로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기출에 있는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개념은 계략적으로 좀 공부하고 좀 더 이제 그 분과 학문의 심화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보려고 하셨나요? 인강 강사분의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기본서뿐만 아니라 체육 같은 경우는 각 분과 학문들이 있는데 그 분과 학문에서 되게 좀 중요하고 또 기출에서 많이 다뤄지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책들을 다 구매했습니다. 모든 전공서를 다 구매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다 구매해서 그래서 그 책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다 정리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 하나의 정리본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분과 학문의 책을 거기다가 이제 밑줄을 치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학문에도 여러 책이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하나로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의 모든 개념들을 겹치는 것은 빼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추가해서 그렇게 하나의 학문마다 중요한 책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인강을 통해서 이해한 뒤에 그 다음에 혼자서 스스로 전공서를 다 구해서 하나씩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맞습니다. 보조교재를 메인 교재에 계속해서 압축하고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하나의 분과 과목마다 메인 교재가 하나씩 나왔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하실 때 정말 반대가 많았겠네요. 진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짓이라고 한 게 시간이 되게 촉박한 상황에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회독을 엄청 막 누구는 10회독, 뭐 20회독 하는데 저는 그러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읽을 때마다 되게 좀 신중하게 형광펜 공부법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계속해서 그 공부를 했습니다. 형광펜 공부법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네네네. 이제 그 원서나 이런 부분에 뭐 모의고사나 기출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은 핑크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뭐 목차나 이런 부분은 파란색으로 칠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중요 개념들은 뭐 보라색으로 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별로 하면서 이게 처음에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눈으로 그냥 읽는 것보다 그렇게 형광펜을 치면서 좀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복습하려고 책을 꺼냈을 때 딱딱 눈에 제가 다 들어오겠네요.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을 저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운 전공서로 공부를 해도 시간을 좀 더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한 전공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면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그럼? 학과 공부에서 많이 또 다뤄졌던 원서들이어서 일주일 정도? 전체 회독은 그래서 거의 2회독, 3회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전공서 3-4권씩 같이 합쳐서 다 같이 읽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해는 정말 잘 됐을 것 같거든요. 이 학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펼치고 있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그런 이해는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임용시험은 내가 정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확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그런 훈련은 혹시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등장하는 게 1일 1시험이라고 오. 예, 저는 이제 단순히 원서를 보면서 이론만 보는 게 아니라 작년이나 뭐 올해나 이런 강사 모의고사들 또는 뭐 기출, 뭐 스포츠 지도사 이런 문제들을 그 해당 파트에 있는 문제들을 옆에 두면서 오후에 점심 먹고 이론을 공부했다면은 저녁 먹고 돌아와서는 솔직히 바로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집중하기.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들 풀어보면서 내가 이 원서에서 본 이론들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쓸 수 있구나.
이런 평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계속 시험에 빠뜨렸네요. 예, 맞습니다. 이 공부 방법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학과 공부를 하면서 무작정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공부만 하다가 네. 아 이러다가는 남은 시간 안에 1회독도 못하고 임용을 보겠구나 싶어서 어쨌든 임용고시라는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인출 위주의 공부를 좀 선택했습니다. 물론 알면 좋겠지만 네네.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개념도 인출 위주의 공부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 스킬을 통해서 지문이나 아니면 뭐 학자에서 힌트를 얻고 그런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인출 위주의 공부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신 거네요. 이거는 뭐예요? 꿈 공부법이라고 약간 이거 표현해 주셨는데 그건 뭘까요? 이거는 사실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날 뭐 몰랐던 잘 이해가 안 됐던 개념이나 아니면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포스트잇이나 노트에 자기 전에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그 포스트잇 봅니다. 그러니까 그 포스트잇 적을 때 다 적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딱 이론명 아니면 뭐 개념명만 적어 놓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떠올리는 겁니다. 꿈에서 이거 뭔가 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꿈에서도 순공시간 포함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인강도 다 들으시고 풀커리로 그 이후에 혼자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순공 시간이 굉장히 많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1월부터 4월은 학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8시간 많지 않았다.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제 점점점 늘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13시간 정도 했었습니다. 선생님은 궁금한 건 하루에 몇 시간 주무셨어요? 사람들이 좀 적게 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6시간 정도 항상 잘 잤습니다. 그러면 학교, 군대, 공부, 잠, 그 외에는 어떤 일도 안 하셨나요? 상반기까지는 이제 주말에 그래도 하루 정도는 오전에는 뭐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간단하게 뭐 축구를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여가 운동을 활동. 한다거나 이제 점점점 이제 부족한 게 좀 많이 보이니까 6월 지나면서부터는 하루도 안 쉬고 일단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하려고. 예, 그럼 노력했습니다. 다른 취미나 여가 생활을 거의 안 하셨어요? 하반기에는 지금 조금만 바짝하면은 앞으로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절제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공부 안 되는 날 있을 거잖아요. 그게 정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됐을 때는 왜 과감하게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오전에 이제 가서 공부하다가 정말 뭐 오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풉니다. 오늘 이거 한 5개 정도 틀리면은 이제 가야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한 6개 틀린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가둬두고 그러고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원하는 만큼 항상 또 점수가 나왔었어 그때. 그래서 집 갔습니다. 스스로 그런 보상과 설계를 좀 해가면서 맞습니다. 달래가면서 하셨네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마다 또 전략이 너무 다르니까 이것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철저한 전략도 있었고 나만의 공부법도 있었지만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긴 레이스다 보니까 중간에 지치는 시기나 어떤 위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진짜 임용을 위해서 그 1, 2, 3학년 때부터 이제 플랜을 많이 짰습니다. 예를 들어 뭐 4학년 때 조기 졸업을 해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겠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1학년 때부터 촘촘하게 학점을 막 한 학기 어쩔 때는 23학점씩 듣고 막 정말 매 방학 때마다 계절학기 수강하고 그리고 전공 공부도 임용에 이제 어쨌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학문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 시간이 1년만이었으면 상관없는데 저는 1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 많은 동아리 활동들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독서 토론 동아리인 다독다독도 하면서 또 우연찮게 또 수상도 하게 돼서 그런 경험도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저희 축구 동아리 1FC라고 그 동아리에서 제가 이제 감독과 선수를 병행하면서 전국대 4강이라는 또 기회도 또 그런 결과도 얻게 돼서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결국에 제가 이제 그 공부했던 힘들었던 순간들을 좀 미화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힘들다 하는 생각들이 이런 경험들을 해가지고 그래도 할만했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이 빠지기보다 그런 내가 행복했던 기억들, 내가 여기서 좋았던 기억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또 맞습니다. 회복을 하고 다시 또 앞을 보면서 달려가고 너무 멘탈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은데요. 그럼 선생님께서 어떤 공부를 하시면서 와 이젠 정말 됐다 이거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자신감의 순간이 찾아온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좀 높은 점수를 계속 받아서 자신감은 조금 있었지만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의고사를 고득점하고 이러면 주변에서도 굉장히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점수를 잘 받냐? 선생님께서는 그 비결이 뭐였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임용 공부는 이제는 주동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강 강사분이나 직강 강사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때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말씀해 주신 것만 듣고 필기하고 그런 공부보다는 내가 이 임용 시험이 어떻고 출제 원칙이 어떻고 이런 출제 경향이 어떻고 이런 거를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또 그런 공부를 하다가 또 모의고사에서 그런 개념들이 나오면은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석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그냥 수동적인 공부보다는 분석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전략 수립을 하신다면은 좀 모의고사 고득점에도 충분히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능동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거에 단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낮은 단계부터 좀 높은 단계까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마인드셋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외우고 나서 이런 개념 이거였지 떠올리는 그런 공부보다는 이런 개념이 이제 예시로 나오는 그런 문장들을 좀 많이 원서에서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자기가 인터넷으로 많이 서칭도 해보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가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 다음에는 하나의 원서가 아니라 그 한 학문에 대한 많은 원서들을 보면서 사실 똑같은 개념인데 표현되는 문장들이 번역되는 문장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영어 위주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영어 위주로 보시면은 이게 각 번역서마다 영어를 이제 괄호로 안에 넣어놓기 때문에 쉽게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좀 자기 머릿속에 정착이 되면은 다르게 표현돼도 관점이 다른 거지 어쨌든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표현이 있는 책들을 많이 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뭔가요? 마지막이 살짝 미친 단계인데 각 분과학문에서 좀 저명하신 이제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책을 이제 출판하신 그런 분들의 이제 논문을 쉽게 구글 스칼라나 이런 데서 다운을 받아서 본 다음에 좀 많이 거론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키워드에 해당되는 그런 테마에서 가서 원서에서 그러면 체크해 놓고 임용해서 이제 출제될 만한 개념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각 학문마다 원서랑 기출이랑 논문이랑 해서 예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상했던 것들이 실제 시험에도 반영이 되던가요? 저는 정말 덕분에 올해 킬러 문제 다 맞췄습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문제들이 생소한 문제가 정말 많았을 텐데 그 덕분이었다라고 그 생각하시는 거죠? 덕분에 고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기출이 중요하다. 기출 문제를 잘 공부해야 되고 기출 분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건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 기출은 그냥 필수고 이제 나머지 기출에 나오지 않은 비기출 개념들은 선택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변 것들을 많이 챙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기출은 필수로 당연히 가져가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긴 시간 정말 수험 생활을 하면서 기출도 보고 그 외의 것들도 보고 학회 트렌드도 보면서 이제 11월 거의 시험이 다가왔을 것 같아요. 시험이 다가오셨을 때 선생님의 마음가짐은 어땠는지랑 공부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떨리진 않았는데 내가 이제 생각했던 전략이 과연 맞을까 하는 약간 기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날이 다가와서 더 제 전략에 맞게 좀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 그때 제가 많이 했던 공부법은 회독을 많이 했습니다. 형광펜 치고 많이 좀 포스트잇 넣고 그런 그 원서 번역서들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2주 정도는 진짜 계속 하루에 한두 권씩 계속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독을 끝까지 해내셨고 시험을 딱 치셨어요. 시험장에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나요? 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반대로 나와서 좀 당황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제가 이제 인출 위주의 공부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 스킬을 통해서 그 문장을 잘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기뻤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본 것들이 계속 나와서 보면서 이거를 애들이 어떻게 맞추지? 이거를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맞추지 하면서 동기들에 대한 약간 그런 걱정과 함께 이제 열심히 이제 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딱 시험장 나와서 봤을 때 실수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서 확실히 그때 그 멘탈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상기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교사가 어떻게 되려고 했는지 이야기부터 어떻게 1차 시험을 끝까지 잘 치렀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선생님이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과거에 김영통 선생님이 계신다면 어떤 한마디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공부해야지. 약간 이럴 것 같습니다. 좀 다그치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좋은 점수로 합격을 했지만 제가 한 공부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더 저에게 뭔가 다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형통님과 되게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해나가시는 선생님께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간중간에 뭐 수능처럼 모의고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불확실함이 정말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본인이 공부량을 늘려서 실력을 키워야지 그 불안감이 해소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제 산책이나 뭐 여행을 통해서 그런 걸 잠깐 잊는다?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또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많이 공부에 정말 미치신다면은 그 뒤에 정말 뿌듯함이 배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수석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뭔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선생님들께서도 형통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공부 방법엔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을지,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거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추가 질문인데, 제 영상이나 뭔가 참고하셨던 자료 같은 건 혹시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023 전공 요약집 그거를 보았고 너무 좋아서 2025 이제 준비할 때 그때 본격적인 수험 기간에도 또 구매를 해서 총 2번 전공 요약집을 보았습니다. 뭔가를 제 손으로 필기하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료를 통해서 제가 그 시간을 정말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합격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거는 선생님의 자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이러고 싶어서 자료를 만들긴 했는데 진짜로 이게 되고 있어서 너무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자료도 너무 물론 좋지만 형통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자료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자료와 선생님의 합격 수기는 저희의 합격 레시피 블로그와 브런치에 지금 업로드하고 선생님이 보내주신 자료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서요. 오셔서 형통 선생님의 자료와 전략도 같이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통 선생님의 2차 시험 관련해서 공부법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전략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셨고 점수로도 그 결과를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2차에서의 이야기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관련해서는 면접, 수업 실현, 실기 관련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차 시험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인드셋, 전반적인 공부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점수 발표가 난 다음에 저희 이제 합격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다 이제 술렁술렁이죠. 그래서 기립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닌데 술렁술렁이어서 아 내가 진짜 높은 점수구나 해서 그때 이제 든 생각이 2차도 꼭 정점 찍어야겠다 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인드였습니다. 사실 근데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네. 어떤 다른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거죠? 실기나 물론 이제 수업 실현도 준비해야 되지만 면접이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 그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따로 어떤 스터디를 하거나 하진 않고 네, 개인적으로 시책이나 시중에 있는 면접책, 그다음에 교육 월간지를 계속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차 시험 발표 전까지는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1차 시험 발표 후에 탑을 찍어야겠다. 그때부터 그럼 이제 전략이 또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셨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스터디가 형성돼서 실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면접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면접은 자신감과 기세, 유창함과 차별화된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올바른 교직관, 현명한 그런 판단 능력 누구나 다 할 겁니다. 그쵸. 저는 약간 능숙함 있는 그런 신규교사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책 내용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책 내용을 달달 외워서 면접 첫 루틴은 시책에서의 나오는 그 교육 목표를 한번 짚고 넘어가 줍니다. 인천교육청 네. 같은 경우는 행복교육 이런 것들이 되게 키워드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런 이제 행복한 그런 학생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이제 준비된 교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시책 내용을 최대한 많이 언급하려고 그때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계속해서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했습니다. 이걸 훈련하는 방법, 어떻게 추천할 만한 방법, 아니면 선생님이 하셨던 방법 뭐가 있을까요? 면접에서 이제 어쨌든 처음 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스터디원들과
항상 이제 밥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어디 길거리 지나가면은 모르는 분들께 안녕하세요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어색함을 푸는 그런 연습도 했고, 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런 발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저희 실기 끝나고 이 피곤한 몸을 풀기 위해 목욕탕을 항상 저녁 10시쯤에 갑니다. 저녁 10시쯤에 가면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면접에서 자기가 이제 사용하는 그 루틴들을 샤워하면서 열심히 떠들어줍니다. 거기서 이제 말을 절지 않고 이제 깔끔하게 나아가는 연습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면접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음 해에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어떤 이야기,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딱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차별화된 답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특한 그런 문장을 구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똑같은 문장을 표현해도 이제 속담이나 격언을 섞거나 자기 교육청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도록 시책에 대한 그런 내용도 이제 함양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통합돼서 나온다면 차별화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제 팁이 있다면은 한국 영화도 약간 독립운동가 분들 이제 일대기를 다루면은 흥행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담이나 격언도 저는 독립운동가 분들의 속담이나 격언을 많이 활용했어요. 이게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미지랑. 이게 울림이 있습니다. 네, 너무 꿀팁인데요. 혹시 지금 생각난 기억에 남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대랑 이제 맞물려서 불확실한 그런 사회가 됐는데, 그런 불확실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후학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십니다. 그런 부분이 교육적으로 또 저랑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 또한 이제 이런 그분의 뜻을 계승해서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서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학생들을 양성하는 참된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의도를 수용하고 전달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울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업 실현에서는 어떤 마인드셋, 어떤 공부법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에서 혼자서 20분 동안 떠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 동안 말을 절지 않고 끝까지 내뱉을 수 있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수업 실현에서는 연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모션 하나하나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 사실 그게 감점된 건지 모르겠는데 수업 실현할 때 영상 피드백이라는 거 있습니다. 태블릿 PC로. 맞습니다. 태블릿 PC든 핸드폰이든 이렇게 해서 뭐 운동 수행하는 거를 찍어주고 학생과 함께 뭐 느린 화면으로 같이 이제 잘못된 점을 분석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학생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영상 찍어주는 모션을 했는데 상기된 나머지 이제 그 면접관님 바로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대고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황하시고 약간 안내자 하시는 분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앞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지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진짜 몰입했습니다. 네, 몰입해서 진짜 약간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했고, 2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이제 지루해지지 않도록 목소리 높낮이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수업이 진짜 역동감 있게 될 수 있도록 그걸 중점적으로 두고 준비했습니다. 신규 교사가 보여준 저 열정과 투지, 맞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 학교에 모시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들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수업 실현도 보셨나요? 네. 보통의 수업 실현과 잘하는 수업 실현의 차이가 어디서 발견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색깔이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기에 조금 이제 식상했고 좀 그런 그 실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정석, 도입, 전개, 정리 이런 루틴대로 하시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고 되게 완벽한 수업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누군가의 것을 답습한 느낌?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잘하는 수업 실현은 진짜 막 앞에 학생들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학생인가? 내가 지금 이 수업 하고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몰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저는 정말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구별하는 그런 기준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업 실현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어떤 연습 아니면 어떤 준비하는 과정 어떻나요? 수업 실현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도입 정리 루틴 같은 경우는 항상 똑같게 해서 그거는 절대 실수가 없도록 했고, 그 다음에 좀 중요시 여겼던 게 피드백. 피드백을 정말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까 말해드린 그 영상 피드백, 그것도 그렇고 반전 피드백, 되게 다양한 그런 피드백들을 사용하면서, 사실 저는 체육 수업 실현에서는 피드백이 솔직히 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보았고,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시범, 시범. 예, 아니면 학습 단서,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범은 진짜 크게 동작 크게 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이 종목을 아는구나 싶을 정도로 시범 연습을 많이 했고, 학습 단서를 되게 좀 참신하게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배구를 할 때 딱 그 스파이크를 하기 전에 이 자세를 우사인 볼트 오. 이러면서 하고 때리는 순간은 나이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좀 참신한 학습 단서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약간 웃기려고 만드는 거죠.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서로 베끼잖아요. 아, 그렇죠. 같이 스터디 하나씩, 그 나이키 좋았다, 나 할게,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 수업 실현을 처음 지금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부터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부끄러움은 없애야 됩니다. 면접은 문장을 이제 좀 써놓고 답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지만,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구상지를 안 보는 거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자기가 20분 동안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연습을 처음 먼저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친구들과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연습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시험에 실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운동선수 출신이셨다 보니까 실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었을 것 같고, 어쩌면 또 그와 반대로 한 종목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은 또 오히려 경험이 없어서 아쉬움도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선생님은? 저는 처참히 실기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시는 운동선수 네. 출신 분들은 자만하지 않고 오. 다양한 종목 준비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 조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실제 제가 실기 시험장에서도 부상으로 뭐 수영을 하는데 한 팔로만 이렇게 가셨던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첫 번째는 부상 관리. 일단 건강하게만 가셔도 한 반은 먹고 들어가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서 2차 시험 기간이 되게 한 달 좀 넘는 그런 짧은 기간 속에 많이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운동량이 늘어나면은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햄스트링도 많이 나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시면서 감각을 좀 계속해서 익히신다면은 아마 실기에서 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실기는 완전 막 100% 퍼포먼스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기장에서 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그냥 평균만 하자, 그런 마인드로 가서 그렇게 보여주셔도 막상 까놓고 보면은 그게 정말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실기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기, 수업, 실험, 면접 이렇게 있으면 세 개 다 잘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셋 중에 자기 과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나 이거는 좋은데 이건 좀 어려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잘하는 데선 잘하고 조금 자기가 어려워하는 데선 그냥 선방하고 끝내는 것도 저는 1.5배수라는 이 경쟁률 안에서 합격하는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 2차를 준비하셨던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 자료들이 각각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수업 실현 준비할 때 이제 제가 루틴화된 거를 좀 많이 메모해 놔서 제가 수업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또 나머지 노트는 또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 이제 만들었고, 각 키워드마다 각 테마마다 이제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놨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접과 실현을 하면서 피드백 받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빨리 파악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아마 올해 막 11월 이후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2차를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1차보다 더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같은 경우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본인이 이제 하시던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셔서 계속해서 연습하신다면은 결국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항상 좀 자신감 가지고 본인만의 색깔을 입힌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전국 수석에 가까운 우리 김형통 선생님 모셔가지고 1차에서는 어떤 마인드셋과 어떤 공부법, 2차는 어떤 마인드셋과 공부법으로 임하셨기에 전국 수석을 하셨는지 그 비법들을 많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형통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배워갈 수 있는지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형통 선생님 참여하신 소감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드실 텐데 밝은 그런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것을 너무 추천드리고 꼭 그 합격이라는 그런 그 분석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시는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영상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